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정말 명상을 하면서 버틸 시간이 왔습니다. 어제는 무엇보다 FOMC 발표가 있었죠. 정확히 발표 시간에 요동치는 걸 알 수 있네요.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동했는데도 증시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전쟁은 내성에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파월이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1.79 하락을 시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키포인트를 요약하자면 금리는 75포인트 올렸고 1980년 이후 최고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23년에 최종금리 4.6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은 하겠지만은 인하는 내년까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GDP도 1.7에서 0.2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파월 이야기는 잭슨홀하고 같은데 75포인트 올릴 거 다 알고 있었고 다른 게 없는데 왜 하락을 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디에서 이게 맛이 갔냐. 최종 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죠. 발표 전까지는 기대 최고치가 올해 말 4% 정도 됐는데 4.4로 올랐죠. 내년도 정말 많아야 4.25, 정말 많아야 4.5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4.6까지 보고 있죠. 그래서 점도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선 이번에 나온 점도표입니다. 거의 5%까지도 지키려 하죠. 예언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7월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상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 번에 보이죠. 자, 보면은 페드가 이렇습니다. 시장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지만 결정적으로 페드는 예측을 못합니다. 1년 전에 페드가 뭐라고 그랬는지를 보면 금리는 더 오랫동안 더 낮게 유지할 거다. 2024년까지 금리 인상 낮을 거다.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 문제 없고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2% 낼 거다. 이랬었습니다. 페드의 예상치는 그냥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예측을 못 해요. 물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페드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냥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만 보면 이제 금리 맞춰야죠. 환율 지금 정부가 미친듯이 1,400원 방어하고 있었는데 오늘 뚫렸죠. 이제 얼마를 방어선으로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회의를 하나 봅니다. 하여간 그럼 대출금리 더 오르고 부동산 본격적으로 하락하겠죠. 그럼 일반 시장은 주머니를 바로 닫습니다. 부동산이 끝판왕이거든요. 그럼 지표가 확 줄어들겠죠. 그럼 또 금리 인하 바로 시사하겠죠. 바로나 하지 않아도. 지금 유럽 인플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도 미쳤죠. 지금 미국에 동맹국이든 뭐든 다 박살이 나게 생겼습니다. 밑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우선 최고 동맹국인 유럽에 난리가 나겠죠. 만약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개발도상국, 신흥국들 중에 부도나는 국가도 이제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에 가장 중요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들을 달러의 힘으로 우리나라 IMF 터졌던 것처럼 달러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세계 증시 추세를 한번 보면 다 똑같죠. 어차피 전 세계가 지금은 똑같습니다. 미국만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죽는 거죠. 이게 달러의 힘이죠. 양털깎기라는 그 음모론이 있는데 친구라고 하면서 양들에게 이거 먹으면 털 엄청 잘 자라 그러면서 약을 먹입니다. 그러면 털이 엄청 많이 자라죠. 그럼 양들을 데려다가 털을 다 깎아버립니다. 그럼 벌거숭이가 되죠. 이게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관리한다는 그냥 음모론인데 좀 맞는 것 같죠. 그냥 웃자고 드린 말이고, 하려던 말이 지금 이제 주식 망했네 그러면서 TQ 속슬 U% 이제 어떡하냐 그러실 수는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 한복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여러분이 다시 저때로 돌아가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죠. 저때로 가고 싶다. 그때로 가면 지금 엄청 부자 됐구나. 놀고 먹고 있을 텐데 그러셨죠? 지금 그 중간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닥을 누가 하나요? 여러 예상들이 나옵니다. 더 떨어진다, 아니면 바닥이다, 이제 반등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예상할 때에는 아마 좀 더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누가 아나요? 전 제가 주식을 하는 시간에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흥분되고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식이라는 것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기회를 모릅니다. 언제나 기회가 와도 그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속설에 제가 투자한다고 사기꾼이다 뭐 멍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증시의 대전환인 FOMC가 있어서 이거 이야기 드리다가 좀 길어져서 오후에 시간 되면 두 번째 영상 올리겠습니다. 반도체 추가가 수출 금지도 있고 해서 속술이나 뭐 TQ나 다 관련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내려가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쯤에 다시 만나요.